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입니다. 제 이름은 김동희고요. 네, 정말 신나고 즐거운 아침 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3부 리더십 제 2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된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자, 공유 좀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조직원의 그 팀원의 유형을 좀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요거 좀 봅시다. 요거는 이제 리더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짝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뭐 팀 매니저먼트형, 컨트리 클럽형, 대처부형, 무기력형, 전제군주형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넘어가면 이렇게 무기력형은 그냥 얼굴만 파묻는 형, 컨트리 클럽형은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이가 좋은 팀을 만들기를 원하는 형, 전제군주형은 힘을 활용해서 결과를 내자 뭐 이런 형, 대세부흥형은 눈치껏 잘하자. 팀 매니저먼트는 이제 개인의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유형이었는데 우리들이 왜 이런 걸 공부를 하냐면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리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떤 리더형인지 또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배워보자. 이런 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리더의 5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뭔지,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뭔지, 또 그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뭔지, 이런 리더일 때는 팀의 문화와 색깔은 어떻게 바뀌는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팀의 색깔은 리더의 성향과 아주 연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팀이 왜 이래 내 팀은 이런 거는 그 팀원을 뭐라고 하고 그들에게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팀을 만들 수도 있고 화목한 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고 할 때 내 성향대로 막 내질러서 하면 내 팀이 이상한 팀이 돼요. 자, 일단 좀 보면은 전제군주형은 대표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은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이들은 일단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실패면 남 탓이야. 왜? 잘났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 말을 들었으면 됐을 텐데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실패할 것 같고 욕먹을 것 같으면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구실을 막 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리더들의 관심사는 오죽 관심사는 결과와 의지력입니다. 결과 중심적이죠. 그래서 과정 따위는 그 정도는 좀 뭐 그냥 무시해 막 이런 형이고요. 이분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흑백 논리로 대체로 이제 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트리 클럽형은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단 갈등이 생기면 일단 피해버려요. 갈등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뭐 아주 그 기싸움을 한다든지 분위기가 어색하다든지 갈등할 수 싸울 수도 있죠. 큰 소리 치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결과나 이거보다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심이신 분들이에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 사업이지만
그 인간관계의 목적이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한 인간관계보다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질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줏대가 없는 형들도 있어요. 동질감을 하려니까 그들을 나에게 끌어오는 동질감이 아니라 그냥 내 파트너들에게 맞춰주는 동질감이죠. 왜? 화목해야 되니까. 갈등 싫으니까. 싫은 거,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 해결은 일단 회피하고 우회해요.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항상 명쾌하지가 않아요. 왜? 갈등할 것 같으니까. 마음 상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피하고 봐요. 일단은 미루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형은 얘기했죠. 머릿속에 모래만 파묻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관심사는 딱히 없어요. 물론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뭐 관심이 있어서 뭔가 열정과 에너지를 막 쏟아서 뭐를 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죠. 위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험스러운 걸 피하다 보니까 안주해서 안정을 굉장히 찾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문제 해결은 뭐냐면 일단 우회와 회피보다 좀 더 심각한 거예요. 지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는 거죠. 일부러 안 봐.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약간 그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를 그거를 드러내는 것도 겁나해. 용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숨기는 거죠. 숨겨.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가리는 거야. 예, 그리고 그렇다. 그리고 대세부흥형은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절대 무리하지 마. 야, 요까지만 해. 요렇게 딱 적당히 하는 거고, 이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타인과 시선의 평가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대?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생각한대?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한대? 다른 데는 뭐를 한대? 이런 것들이죠. 그냥 이거 남들과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비해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안주해.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욕먹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 해결책은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대세부흥형이죠. 말 그대로. 그냥 웬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명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말할 거 없죠. 팀 매니지먼트의 대표적인 특징은 행복한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는 일을 통해 리더를 키우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흑백 논리나 회피가 아니라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이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행복감을 성취하기 때문에 일을 통해 리더를 키우기 때문에 이분들은 갈등을 생기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생겨서 흑백 논리로 자르기보다는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죠. 어떤 형태로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인데 중요한 건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런 리더들이 있는 팀의 색깔은 어떠냐면 전제군주형은요. 이제 가다 보면 팀원들이 두 가지로 나눠요. 예스맨이 남든지 떠나든지 그리고 늘 긴장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는 무기력해요. 너무 세게 막 주장을 막 자기의 주장대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고 조직원들의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말해서 뭐해. 그냥 예스 하자. 그냥 따라가자. 그러니까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날카로워요. 왜? 늘 스폰서라고 해야 되나? 우리 스폰서라고 할게요. 이 스폰서는 늘 그냥 막 내리꽂거든요. 막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합니다. 심각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뭡니까? 컨트리 클럽형의 이 문화는 팀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갈등을 싫어하잖아요. 리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발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매일 회식해. 매일 막 음식 먹고 호호하하 막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들은 발전은 별로 없어요. 예, 이런 팀도 사실은 좋은 팀은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기력형의 리더는 딱 진짜 두 가지예요. 이제 심각하니까 떠나거나 남거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리더가 아무 일도 거의 벌리지 않잖아요. 별로 리더가 어떤 특별한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전을 하거나 뭐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주하고 리스크 관리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자신이 딱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그냥 떠넘기기만 하니까 이런 곳에서는 발전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든지 아니면 남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는 사람은 그냥 일단 무시해. 리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럼 뭐예요? 이런 리더는 더 무기력해지는 거죠. 성취감이 없어요. 존경받을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세부흥형은 뭐냐면 집단사고예요. 다수결 원칙이니까 뭔가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안 하다가 막 우르르 이런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팀 매니지먼트형은 당연히 이런 팀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팀이고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요. 도전의 두려움을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혹시 우리 팀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뭐 잘 따르지도 않고 뭔가 이래, 그렇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리더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저거야, 저기 무기력형이야. 우리 국장님이 저기 대세부흥형이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팀장님이 무기력형이니까 난 떠나야 되나 남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난 리더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여러분들의 리더를 판단하고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향력은 리더십은 사실 영향력이에요. 네,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향력 있는 비공식 리더가 있고요. 영향력 없는 공식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의 리더는 본부장이야, 총장이야, 저가 본부장이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리더야. 그런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팀장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비공식인데 그 팀의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뭘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리더를 보이지만 영향력이 별로 없는 리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뭐 직급도 없고 공식적이지도 않고 일단 영향력 제로야. 세 번째는요. 직급도 있고요. 영향력도 제대로 발휘하는 리더죠. 네 번째는요. 비공식적인데 거기에서 다 리더 역할을 해.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물론 3번이 제일 좋겠죠. 3번.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리더. 이거는 내 직급과 현재 위치에 맞는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리더가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터의 원리. 그렇게 유능하던 김대리가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김 과장이 됐을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대리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위가 변한 거죠. 대리일 때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을 하니까 과장의 모습으로서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밑에서부터 이런 영향력을 차곡차곡 배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리더십은 나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탑 리더. 그래서 우리 본부장 제가 영향력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팀의 조직의 리더십의 영향력은 저의 한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든 리더십의 90%는 어디에서 발휘된다고요? 조직의 최상층이 아니라 중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남 본부장 산하의 최상층의 리더는 누구예요? 저죠. 제가 제일 꼭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제 산하의 영향력, 모든 그 영향력은 저는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중간 리더라는 거예요. 99%는 거죠. 이거 생각하는 바가 많죠? 그러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모두 다가 양미양 본부장사나 문계수 본부장사나 뭐 안인순 국장님 사나 모두 다가 꼭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리더십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리더십은 단순히 특정 지위나 직함을 갖는 데서 나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는 리더가 아니야. 자, 이게 뭐냐면 직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십은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이라 그랬죠. 영향력은 사실은 직위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더십은 단순히 특정 지위나 직함을 갖는 데서 나온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난 그때 가면 리더십을 배울게. 나는 지금 파트너도 없고 뭐 내 모습이 찌질하고 뭐 그런 리더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파트너가 나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막 팀장 가고 국장 가고 본부장을 갔어.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산하에도 보면 직급을 가고 미끄러지는 분들도 훨씬 많아요. 왜요? 직급을 갔는데 나는 이런 리더십을 준비하고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급을 간 거야. 그런데 직급을 가자마자 요구를 해. 국장이 돼가지고 팀장이 돼가지고 본부장이 돼가지고 스폰서도 이 정도는 해야지. 파트너도 국장님이 그러시면 돼요? 본부장이 그러시면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어제랑 나랑은 똑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아주 하부에 있을 때부터 배우셔야 되고 예. 나도 세 번째 오해는 나도 탑의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제가 직급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직급으로 얘기해. 물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탑 리더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예, 이거 모두 다 오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예, 리더십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내가 360도 리더십 어디에서나 내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360도 리더십의 요 가운데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야 되냐면 나를 한번 갖다 놓으시면 돼요. 나는 스폰서, 친구, 회사, 파트너, 가족, 형제 라인에게 모두 다가 영향력을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조직원들이 일을 한다면 이 조직은 굉장히 건강한 문화가 됩니다. 본부장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국장만 본부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의 이 리더십으로 했는데 스폰서를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파트너를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향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스폰서를 향한 리더십. 어떤 분들이 이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폰서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스폰서 바꿀 수 없어요. 스폰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스폰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의 사업을 굉장히 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스폰서를 바꿀 수는 없어. 스폰서의 성격, 스폰서의 기질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스폰서를 향한 상향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환경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트너를 향한 리더십은 하향 리더십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만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향 리더십을 사실은 많이 배우셔야죠. 그런데 이 하향 리더십 도대체 내가 우리가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는 막
해요. 그래서 내 좌우에 7, 8명을 모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지고 흔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7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7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많아졌다가 줄고 늘었다 줄고 늘었다 줄고 이런 리더들도 많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하향 리더십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리더형이 되려고 한다면 내 조직에 대한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들은 또 내가 어떤 리더형인가를 보시고 난 어떤 리더로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아직 내가 리더가 아니야. 나는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냥 별로 뭐 영향력도 없고 나는 그냥 존재감도 없어. 이런 분들은 아직 내가 애터미에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라도 이 꼴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배울 거냐? 뭐 이 시간에 오시면 배웁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사실은 영향력, 이런 리더십은 직위와 파워를 가질 때 가장 극대화돼요. 직위와 파워. 그렇겠죠. 일단 그래서 직급을 가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뭐 공식적으로는 직급이 있는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파워가 없는 거예요. 자, 파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힘을 가질 때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파워인데 이것도 힘은 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부정적인 파워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면 내가 인사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뭐 승진해서 제외 아니면 뭐 재정을 갖고 있어 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제껴. 이런 분들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안 하십니까? 저랑 안 해요? 그럼 제낍니다. 저 후원 못 합니다. 막 이런 거 불이익을 막 주는 거예요. 예, 요럴 때도 사실은 이것도 힘이죠. 이것도 영향력의 하나예요. 그러나 이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무기력한 것보단 나은 거죠. 두 번째 파워는 어떤 것이 반대로 불이익이 아닌 긍정적인 보상을 줄 만한 힘을 가질 때도 파워가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포인트를 내리거나 뭐 사람을 내려줄 수 있다거나 막 이런 긍정적인 거죠. 뭐 현금을 줄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예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럴 때도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요즘 뭐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뭐 나한테 뭐 사람이 오니까 아유 뭐 저기 본부장님한테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이런 게 긍정적인 파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굉장히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파트너를 나약하게도 만들고요. 눈치를 보게도 만들고요. 예,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사람을 내리거나 PB를 지원하는 가장 후진 후원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가장 후진 후원이래. 이게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질서도 없고 팀워크를 깨치기도 하고 그 파트너를 나약하게도 만들고 제가 그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도 만들고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파워는 전문성을 가질 때 파워가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런 나만의 고유한 어떤 그 실력, 이거 실력이라고 말하죠. 전문성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한 막강 파워를 가질 수 있죠. 희송성까지 있다. 그럼 정말 짱 파워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강력한 파워랍니다. 앞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파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고 단기간에 형성할 수도 있는 파워예요. 바로 내가 이 힘을 가질 수도 있죠. 예, 바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네 번째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본부장님이 롤모델이에요. 저는 정말 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존경의 롤모델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파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롤모델이 되는 거는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랜 기간 쌓이고 숙성되어져야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이럴 때 저희들은 멋진 리더가 되고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예, 저희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한번 리더십 2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금요 시간에 이런 리더십에 관한 짤막한 30분 정도씩의 미니 강의를 매번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린 리더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조금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된 후에 내 산하의 리더가 몇 명 있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마디,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이 내 조직의 색깔과 문화로 바뀔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우리 겸손한 자세로 오늘도 섬기는 자세로 또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아침 조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1월 한 달간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정말 추워졌거든요. 스스로 자가 면역 챙기시고요. 코로나가 또 기승을 하니까 여러분 잘 피해서 잘 다니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를 가야 되니까 잘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12월 이제 정말 2021년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달 후회만 없이 마지막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사과 부르면서 우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요.